드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녁밥을 매일 먹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매일 저녁 할 일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저녁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매일 할 일이 있는 거야. 뭐냐면 집에 들어가면 최소한 15분을 매일 아이들 책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면 제일 좋고요. 매일 항상 15분을 읽다 보면 30분도 되고 2시간도 되겠지만 일단 15분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아빠가 읽어주는 책 읽는 소리를 들을 때 언어 시냅스가 가장 발달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오늘 깜빡하고 저녁을 굶었네? 깜빡하고 굶으신 날은 책 안 읽어줘도 돼. 하루 깜빡했으니까 책도 깜빡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녁을 챙겨 먹는 열심만큼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언어 발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니아 연대기 7권을 다 읽어줬습니다. 저녁마다 눕혀놓고. 근데 걔가 읽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아빠가 읽어주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은 언어 발달이 돼요. 거기에 보면 은의자 같은 데서 피터가 누군가 왜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사자가 그 바위에서 대신 죽는 대속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읽어준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혹시나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했더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같은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소리를 의미로 만들도록 자꾸 자극을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 왜 가끔 보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보면 애 눕혀놓고 그렇게 아빠들이 책 읽어주잖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영화를 보지만 마시고 영화를 찍으세요. 주인공이 돼서 집에서. 두 번째, 묻고 답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묻고 답하기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의미를 만드는 거야. 소리를 의미로 만들려면 질문하고 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가 있어야 소리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계 중요해요. 세 번째는 혼자놀이에요. 혼자놀이. 아이들은 혼자 놀 때 의미 없는 소리를 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혼자 노는데 얘 역할하고 얘 역할하고 역할놀이 하잖아요. 역할놀이 하는데 얘가 말할 때 얘는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동시에. 내가 혼자 노는데 얘가 말할 때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죠? 동시에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 말할 때 얘는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말하면 얘는 얘가 말한 걸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어 발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혼자 놀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어 발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이 뽀로로는 세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정적식을. 보세요. 뽀로로가 계속 떠드는데 왜 그 소리를 못 듣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고 해보세요. 지금 미국 영화 제가 틀어놨어요. 미국 영화. 자, 화면 보여요? 안 보여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유, 한국 영화는 잘 보이는데 미국 영화는 볼 때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면서 화면이 흐려져. 왜 나는 한국 영화랑 달리 미국 영화는 화면이 흐려질까? 이런 분 계세요? 없죠? 눈으로 보는 데는 뇌가 반응하는데 제한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건 어때요? 여러분 소리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미국 영화 이 속에서 의미가 돼야 안 돼요? 소리는 들어오지만 의미로 전환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냅스가 이게 안 만들어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뇌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지만 들리는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으니까 듣기가 사실 소리 언어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뽀로로 보는 거 생각해 봅시다. 같은 원리로. 자, 눈으로 뽀로로 봅니다. 아이랑 엄마랑. 자, 볼 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건 애나 엄마랑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엄마보다 10배 자세히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은 10개월 된 아기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10개월 된 아기가요. 모든 원숭이 얼굴을 다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숭이 앞에다 100마리 갖다 놓고 얼굴 구별 좀 하라 그러면 우리 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 뇌가 그걸 구별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굳이 그걸 뭐 구별한들 뭐 그놈이지 뭘 구별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원숭이들이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다 차이점이.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뽀로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보다 10배 자세히 모든 것들이 시각으로 다 사로잡혀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애가 뽀로로 보였을 때 할머니들이 주로 아유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집중력도 좋아. 집중력이 아니고 걔가 애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로잡혀 있는 거야 거기에. 시각은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아이들은 영상만 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 뇌가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변연계의 생존 본능. 대뇌피질이 아니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엄마들은 여기 이미 천족의 시냅스가 있잖아요. 뽀로로 봐도요. 천족의 시냅스가 방해를 해요. 설거지 해야 되는데 장 봐야 되는데 뭐 복잡해. 그래서 저기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집중이 안 돼 저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것과 부모들이 보는 것 시각적으로도 아이들은 훨씬 거기에 사로잡혀요. 뇌가. 그런데 들리는 건 어때요? 여러분은 저 뽀로로 소리를 들으면 다 의미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소리는 다 아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화면은 안 봐도 소리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는 여러분보다 10배 자세히 들어오는데 소리 저 뽀로로 소리가 다 아는 소리예요? 다 모르는 소리예요? 다 아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로 전환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미국 영화 보는 상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린다고 해서 언어를 만든다고 해서 아이들도 뽀로로 보면서 언어를 만들겠지 하시면 착각이란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 유튜브 아이들이 보고 있을 때 그 언어 발달에 별로 관계가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 더 심각하겠죠. 보세요. 아이가 뽀로로 보면서 뽀로로한테 말을 걸면 뽀로로가 우리 아이한테 대답해주고 갈까? 이게 그냥 갈까요? 한 번도 대답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럼 뽀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애가 자기 말 안 듣고 딴짓한다고 우리 애한테 신경질 낼까 안 낼까요? 쟤는 신경질도 안 내요. 내가 딴짓해도. 그러면 쟤와 나와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뽀로로 보고 있을 때는 저 상황과 내 상황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화면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저 소리가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맥락을 찾지만 아이는 나와의 상호관계에서 맥락을 찾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소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소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뽀로로를 많이 배우는데도 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언어가 아닙니다. 어떤 엄마들은 그래요. 아유 소장님 우리 애는 뽀로로 많이 봐도요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애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는 소리를 잘해요. 진짜로. 그건 언어가 아닙니다. 소리지.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보면요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애들이 이제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일단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잘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지가 말을 시작해 동시에. 걔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지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뽀로로는 항상 그래요. 상황과 상관없이. 저희가 지금 경북 영천에서 영천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2,700명을 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랑 MOU를 맺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영천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학급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데 4월 1일 날 시작했는데 한 달 돼가지고 4월 말에 같이 평가회를 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가서 선생님이 말할 기회를 안 준대 애들이. 딱 서서 얘기를 시작하려면 정말 너무나 애들이 지들이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내가 말할 시간이니까 일단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얘기하고 할 말 있으면 하자. 그러면 3초 조용하다. 3초. 그래서 3초 지나면 또 말을 한대. 여러분 자기는 얘들한테 얘기 좀 해주고 싶어서 서울에서 새벽같이 왔어 지금. 3시간 걸려서 왔거든? 근데 선생님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요, 애들이. 교실에 왜 앉아있어, 여러분? 지들 떠들라고 교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실이 지금. 왠지 아세요? 언어가 뭔지를 몰라야 돼요. 소리가 언어가 아닙니다. 상황과 맥락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살면 여러분, 그게 안 만들어집니다, 뇌 안에. 혼자놀이 마찬가지죠? 보세요. 엄마가 설거지 해야 되니까 혼자 놀고 있어. 그럼 이미 아이들은 환타지 세계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환타지를 넣어놨겠어요? 역할놀이 하라고 환타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야 언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 설거지 해야 되니까 뽀로로 봐. 그러면 역할놀이 돼야 안 돼요? 언어가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뇌를 찍어보면요. 보세요. 자, 여기 일본 도쿄대학에서 자, 스마트폰과 TV를 보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측디업과 전디업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측디업은 들어오는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시냅스 영역이에요. 들어오는 소리가 의미로 전환되는 장소 여기가.
전두엽은 나가는 소리를 의미로 만드는 것이고 글자, 문자를 의미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언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하면서는. 그게 제 두 번째 강의 주제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습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 문자 언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니까 저기 도서관 있잖아요. 여기 로비에. 그죠? 네, 거의 저기는 보니까 도서관이 아니고 그 디스플레이 해놓은 전시실이야, 전시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학습 만화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보고 있으면요. 스마트폰 보는 거랑 뇌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건 백날 해봤자 언어 발달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독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는 거랑 똑같아요. 뇌가 자체가. 네, 그런 게 궁금하시면 또 부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했어요. 만 2세 아이들 1800명을 조사해 보니까요.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TV를 보는 애들과 안 보는 애들 차이에 여러분 이만큼의 뭐가 차이가 난다고요? 다 이게 언어 문제랑 연결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시각적인 거에 잡혀 있으면요. 소리를 의미로 만드는 언어 발달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요. 뭐 이런 얘기해요. 스마트폰 꼭 필요해? 필요해요. 왜? 소통이 필요해요. 우리도 소통이. 뭐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이. 뭔 소통이 필요한지. 그래서 엄마가 이제 소통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애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소통 안 한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사줘. 그래서 애는 자꾸 맨날 소통한다고 뭐 새벽 2, 3시까지 뭐 2, 3시간씩 이거 붙잡고 있어. 카톡 한다고. 3시간을 했대. 그래서 줘봐. 3시간 동안 뭐 했냐. 한번 보자. 봤어요. 봤더니요. 3시간 했다는데 요요요 크크크 후후 이거밖에 없어. 거기 무슨 주어 목적어 서술어와 무슨 뭐 앞사람이 한 얘기에 자기 반대글이 써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걸 안 하면 안 만들어져, 여기는. 그리고 글을 읽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글을 읽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여러분 책 못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책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스마트폰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들고, 심심해. 책이라도 봐야 되겠다. 심심해. 이거 될까 안 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드는 순간 더 이상 이 결정적 시기의 언어 발달은 더 이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랩터 소리가 나오는 것 이유고. 자, 그 정도 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저기 청소년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냅스가 많아지는 게 뇌 발달인데 시냅스는 무조건 많으면 발달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많아지다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를 과학자들은 정교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도 살림살이들을 막 섞어놓고 흐트러 놓으면 필요한 거 찾아 쓰기 어려워 쉬워요? 어렵잖아요. 잘 종류별로 정리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이 뇌도 시냅스들을 그렇게 한대. 뭔가 할 때마다 만들어지는데 다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때마다 만들어지는데 얘가 어느 정도가 되면 솎아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솎아내기를. 중요한 건 튼튼하게 하고 쓸데없는 건 없애고. 그래서 정교화시킨다는 거예요. 뇌가 스스로.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기준. 솎아내기의 기준. 어떤 거는 튼튼하게 하는데 왜 튼튼하게 할까요? 얘가 그거 중요한지 어떻게 하냐고요. 기준이 뭘까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기준. 얘의 기준.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있어요? 계세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주 하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인식한다? 중요하구나. 안 하면 어떻게 인식한다? 쓸데없는 걸. 빨리 그걸 조정을 얘가 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러고 살고 있으면요. 얘가 아는 거예요. 뉴런들이. 여기 있는 뉴런들. 얘는 앞으로 게임을 본격적으로 할 모양이네. 그래서 게임 시냅스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오락실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걸 붙잡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책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책을 안 읽고 있으면 얘들이 또 알아요. 얘는 앞으로 책을 읽을 생각이 별로 없나 보다. 그래서 그동안 지어놓은 도서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두드려 부수고 없애고 제거하고 철거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년만 이러고 살면요. 2mm 이속의 전면적인 재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개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산다는 얘기는 뇌를 재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심심하니까 책을 봐요. 자, 심심하면 어쩔 수 없이 책 봐. 자, 책을 읽고 있어. 그럼 뇌 지금 뭘 만드는 중이라고요? 책 보고 있다는 뜻은? 도서관 만드는 거죠. 책 읽다가 이제 지루하면 이제 레고를 쌓고 놀아요? 그럼 레고방도 지어지겠죠? 친구들이 불러서 나가서 이제 공 차고 놀면 축구장도 지어져요? 들어와서 또 동생 괴롭히고 있으면 동생 괴롭히는 방도 지어집니다. 동생을 괴롭히려면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 엄마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작전을 좀 세워야 되고
어쨌든 여러 짓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지어진다고 일단은. 그런데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됐다고. 야, 너 이제 4학년 됐으니까 스마트폰 써야지 하고 써. 줘. 기죽지 마. 친구들 다 갖고 있는데 너만 없으면 기죽잖아. 기죽지 마. 엄마의 목적은 기죽지 말라고 사준 거야. 근데 뇌는 그렇게 인식 안 해요, 여러분. 뇌는 지가 한 대로 한다고, 한 대로. 지가 한 대로 만든다 그랬잖아. 이걸 이제 주니까, 아니, 이거 들고 이제 화장실 갑니다. 이거 들고 침대로 갑니다. 이거 들고 학원 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었던 유용한 건물들을 다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종합 레저타운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튜브 레저타운, 카카오 페이지 레저타운, 웹툰 레저타운, 온갖 레저타운을 짓고 중학생이 되면 레저타운이 완공돼서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레저타운이 완공돼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들 얘기를 직접 들었겠습니다. 이른 아침 등굣길. 손에는 스마트폰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침 조회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성적이 왜 떨어지는 걸까요? 그냥 한 번만 하고 해야지. 근데 그것도 그날 계속하고 그래서 시험 공부하다가도 시험 공부 못하는 그런 좀 몸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눈 앞에 있으나 없으나 이게 항상 신경이 몰리는 건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그랬던 건 엄마한테 많이 혼나죠. 공부할 시간에 계속 게임을 하니까 계속 그 게임 하는 어떤 하면 그렇게 스모 중독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하면 적들을 빨리 먹을 수 있나 얘기하고 있죠. 교실에 앉아있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냅스가 지금 가소성이 생겨있느냐가 중요한 거,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가 PC방에 앉아서 책 보고 있으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PC방에 책 보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아들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읽어. 우리 딸 스마트폰 그만하고 책 봐. 그래봤자 아들 딸은 엄마 여기 보세요. 여기 대내피지 리미립도 여기 보세요. 여기 PC방에 PC방. 내가 지금 PC방에 있는데 자꾸 책 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엄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뇌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인간이 뭘 하면 그 틈에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함을 통해서 시냅스를 만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봄 지나면 여름하고 여름 지나면 가을 가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와요. 어떤 사람이 나 겨울 싫어. 겨울 오지 마. 겨울 오지 마. 그러면 겨울이 안 올까요? 그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냐면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두뇌 안에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법칙.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냐가 너의 내일의 열매를 거둘 준비를 하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오늘 스마트폰 이러고 살고 있으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일의 선택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매일매일의 선택을 통해서 다음을 결정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땠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땠든 그동안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선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찾아와서 엄마 심심해 그럴 때 그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책 읽고 싶어서 옆구리 찌르면서 심심해 그러겠어요? 속셈이 뭘까? 속셈. 심심하니까 뭐 내놓으란 뜻이에요? 네. 심심하니까 TV 켜달라고 그러고요. 심심하니까 게임하겠다 그래요. 그때 부모님이 10분만 참고 견디시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된다. 안 돼. 10분만 참아보세요. 아이는 붙여다 안 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잖아요. 포기하고 어딘가 가서 뭔가를 늘어놓고 놀기 시작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를 만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나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자,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별짓 다 하는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산다? 별짓 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짓 다 하는 삶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무기력하다, 의욕이 없다 그래요. 그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락실밖에 져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일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내려면 실제로 지금 그 삶을 향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TV를 치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치우라가 핵심이야. 없애는 게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치워! 옮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안방으로 옮기세요. 부모 침실로 옮기세요. TV가 거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안방에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씌워놓으세요, 비닐로. 아니, 보자기 같은 거를. 이런 거 하나 딱 만들어서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어요.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연락하시면 저 디자인 시안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학교에서 캠페인으로 집에 있는 어디에 있든지 TV를 다 씌워놓도록 프린터 실사 출력하는 데 갖다 주면 그대로 출력해줘요. 사이즈에 맞게. TV를 끄면 아이들은 정말 별짓 다 하는 걸 여러분 보시게 돼요. 그 별짓 다 하는 걸 봐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냅스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악동 뮤지션 아시죠? 이 아이들이요, 몽고의 선교사전으로 결정적 시기를 보냈잖아요. TV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심심하니까 남매가 맨날 들어앉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타 잡고 노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때 노래하는 나무를 하이라이트 해놓지 않고 그림 그리는 나무를 하이라이트 해놨다면 남매는 뭐하고 놀았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냐? 심심해서 미쳐 돌아가시게 하면 돼요. 얘네들이 심심해서 미쳐 돌아가시면요 그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하이라이트 해놓은 그 나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로 교육이에요. 심심하게 만드세요. 아이들이 심심하다 그러면 그거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그러면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에 익숙해지면요 선생님 말씀은 자극이 없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뇌 자체가 들을 수 없는 뇌가 됩니다. 지우시고. 그리고 아빠분들 너무 TV 보고 싶으시면 애들 다 재워놓고 보세요. 밤새. 요즘 TV 밤새 나오거든요.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처럼 하세요. 잡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들한테 스마트폰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습니다, 여러분. 잡스도 안 줬어요. 대세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대세가 스마트폰인데 어떻게 안 주니? 잡스는 뭔데요, 그러면? 자꾸 대세 타령을 하시더라고. 핑계입니다. 잡스도 안 줬어요. 심지어는 잡스는 집에 와서 자기도 스마트폰 안 했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뭘 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잡스는 시작. 네, 늘 아이들과 매일 여기 매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저녁 드시잖아요. 매일 저녁 드시면 매일 아이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걸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뇌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구조로 시냅스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잡스도 그렇게 했다잖아요. 애플의 창업자. 일본은 중학교까지는 핸드폰, 스마트폰 학교 못 가져오게 합니다. 공립학교들은. 学校にスマートフォン、携帯を持ってきている人でください。はい、今ですね、います。 웅성거리는 아이들.
말도 안 된다는 반응들입니다. スマートフォンを持ってきちゃダメですか？ダメです。なんで持ってきちゃダメなのか聞いていいですか？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지고 오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スマートフォンを持っていても学校には持ってこさせないようにしています。学習の妨げにもなる。そういうことから日本では持ってくることはありません。 휴대전화 문제를 학교 자율에 맡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 교육대학은 2000년부터 일선 학교에 지침을 보냈습니다.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시 아예 반입 금지이거나 교내 사용 금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왜 안 가져왔니? 그랬을 때 저는 아이들의 대답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요. 여러분 교육 활동에 필요한 도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락 활동에 필요한 도구죠. 근데 오락 활동은 굳이 스마트폰이 없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오락 활동은 스마트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이게 손에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카톡 아이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요 컴퓨터 켜주면 돼요. 컴퓨터로 카톡이 될까 안 될까요? 컴퓨터로 다 설치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침대로도 못 가져가요. 학원 당연히 못 가져가죠, 컴퓨터. 그래서 시랩스를 만들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이 필요하다고 손에 주면요 카톡만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손에 있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붙잡고 있으면. 점점 우리 뇌는 점점 편하고 쉽고 자극적인 것만 반응하도록 재구조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에스키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고 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옛날 극지마을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참날이나 칼날을 피해 담갔다가 왜 그렇게 피해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던. 그럼 그걸 문 속에 다 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던. 얼어붙은 칼날을 핥아먹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혀가 바로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피는 흘렸겠지만.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네요. 근데 이게 만만 있는 게 아니죠. 혀는 점점 어떻게 돼요?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나중에 척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있어 없어요? 감각이 없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는 거예요. 대가.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목숨,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했죠.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오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다 뭘 만들게 해놨다고요? 시냅스를 만들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디에 대가 지불이 있냐면 여기에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된 건물들이 시냅스가 만들어야 될 그 공간 안에 우주보다 더 큰 세계가 만들어지는 그 100만 분의 1mm 공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오락실들이 거기가 채워지면 그 대가 지불은 그렇게 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기 원하면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는 그냥 투지폰을 쓰게 하세요. 전화 문자 되는 폰을.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컴퓨터를 켜서 쓰게 하세요. 그냥 손에는 그냥 전화 문자나 하게 하세요. 왜 투지폰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전화 문자 되는 폰을 투지가 필요해요. 투지가. 파이팅 스피릿. 아이들은 그러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지금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고 지들끼리 떠드는데 나만 꾸준 핸드폰이고 왕따 되고 있어요. 여러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아이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 당합니다. 왕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자존감 문제인 거예요. 자존감. 한 엄마가 이런 간증을 하세요. 저한테. 자기 중학교 1학년 딸과 함께 강의